매장에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그냥 매출이 반토막이 났는데 그 매장에 도둑이 들었다. 한 사장님의 사연인데 일단 그 CCTV 화면이 준비가 돼 있죠? 네, 맞습니다. 그 CCTV 영상 보면서 설명드릴 텐데요. 지금 지난 나오네요. 23일에 한 디저트 가게 운영하는 이 사장님이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매장에 도둑이 들었다라면서 사연을 전한 겁니다. 이 사장은 현금이 자꾸 사라지고 또 현금 매출이 맞질 않길래 이 CCTV를 돌려봤다. 그런데 그 이후에 굉장히 큰 충격에 빠졌다라면서 조언을 구했습니다. 자, 지금 그 장면이 나가고 있는데 당시 이 사장님은 도둑이 들었다는 점보다 도둑의 정체를 알고 나서 더 큰 충격을 받으셨답니다. 이쯤에서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직원의 배신. 아니, 설마 저 사람이 직원이었어요? 네, 직원인데 아주 최근에 채용해서 한두 달 정도 일한 그런 직원도 아니고 무려 2년 동안 함께했던 직원이었습니다. 야, 그러니까 완전 믿는 도끼의 발등이 찍힌 건데요. 세상에. 그러니까 현금이 자꾸 이렇게 매일매일 사라져서 이게 설마 하다가 CCTV를 돌려보니까 저 직원이 퇴근 전에 불을 꺼놓고 이제 계산대에서 마감을 하는 척하면서 저렇게 현금을 조금씩 계속 뽑아갔던 겁니다. 그리고 이제 이 피해업주도 이제 CCTV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여러 차례 좀 확인을 하셨었나 봐요. 예. 확인해 보니까 이게 한 번이 아니고 매번 저런 거 같더라. 불 꺼놓고 퇴근 전에 그러거나 아니면 손님이 이제 현금을 내잖아요. 그럼 그 앞에서 예를 들어서 2만 원에 만 원을 쓱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해왔다는 걸 조금씩 확인하게 된 겁니다. 양 변호사님 2년 동안 같이 일했던 직원이면 진짜 다 맡길 수 있는 사이 되잖아요. 다 맡겼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사장님도 출근을 같이 하긴 하는데 계속해서 사장님도 나름의 다른 일들을 해야 하니까 가게를 아예 맡겨놓고 나갔던 경우도 많았던 겁니다. 그런데 뭐 저도 요즘에 소상공인 하시는 분이나 중소기업 사장님들 사람 구하기 어렵다는 얘기 참 많이 하시거든요. 예. 2년 동안 같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장님도 정말 많이 배려를 했어요. 그래서 친구 오면 디저트 가게니까 음식도 그냥 주게 해도 그냥 눈 감아주고 그냥 꺼내 먹어도 그냥 눈 감아주고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그렇게 자기가 서비스를 베푸는 줄 알았더니 따로 딴 주머니까지 차고 있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고양이한테 생선 맡겼다 이런 탄식이 나오는 거죠. 야, 교수님 이러면은 진짜 이게 말이죠. 이렇게 되면 이 사장님은 이제 사람 못 씁니다. 그냥 하루 왼종일 본인이 그냥 다 하셔야 돼요. 그러면 또 이 체력적으로 배겨납니까 이게? 저게 이제 돈을 손해봤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사람을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신뢰감이 붕괴되는 것이 후유증이 더 클 거라고 보는데요.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안 그래도 이제 매출이 반의 반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지금 그동안에 믿었던 바로 2년 동안 신뢰를 했었던 그 직원이 그러한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엄청나게 자괴감에 빠지는 거죠. 그런데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 거기에 CCTV가 뻔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도대체 이게 뭐 간이 큰 건지 우스운 건지 모르겠다.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. 그리고 이제 그 주인이 하시는 얘기를 갖다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친했던 사람한테 뒤는 게 상처가 제일 크다라고 얘기하면서 본인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. 사실 이것은요, 근본적으로 한번 저렇게 돈을 훔치는 사람은 딴 데 가도 저렇게 돈을 갖다가 훔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.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어떤 심리적인 붕괴가 뒤따라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진짜 양 변호사님 이 정도였으면 카드 결제하는 손님한테 막 되게 눈치 줬을 것 같아요. 그럴 수도 있죠. 뭐 이렇게 뭐 현금 없어요라고 물어보지 말란 보장이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요. 그것까지는 CCTV로 확인을 다 못 하셨을 텐데 이 이후의 전개도 또 기가 막힙니다. 이 직원이 뭔가 눈치를 채는지 갑자기 그만둔다 그랬다라는 거예요. 아예 출근을 안 했어요. 근데 사실은 이렇게 CCTV를 발견하고 나서도 사장님이 바로 해고를 못 시켰던 게 다른 직원을 채용을 해서 좀 가게 볼 수 있을 만큼 가르쳐 놓은 다음에 뭐 해고를 하더라도 해고를 할 거 아니에요. 근데 갑자기 출근 안 했다라는 거예요. 거기서 끝난 것도 아니고 이 직원 출근 안 하고 나서 얼마 후에 직원의 아버지란 분이 전화를 해서 제 아들 덕분에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를 한 게 아니라 우리 아들 퇴직금하고 월급 내놔라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. 백 변호사님 이 정도면 집안 내력인가? 약간 이거는- 그런 생각. 저는 근데 이 아버님은 자기 아들의 행각을 몰랐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. 저도 개인적으로 몰랐으니까 저러지 않았을까요? 알고도 저랬을 것 같지는 않아요. 그리고 아들이 진짜 가게에서
돈을 좀 제가 훔쳤어요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겠죠. 근데 아무튼 이거 돌려받아야 그러니까 되잖아요. 뭔가 빨리. 사장하고 안 좋다라고 하니까 이제 아버지가 저랬을 텐데, 근데 돌려받을 수 있는지 좀 문제가 좀 있어요. 얼마인지 어떻게 알죠? 일단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되잖아요. 민사적으로 생각하면 피해를 주장하는 쪽에서 내가 어떤 행각으로 내가 얼마를 피해를 봤다는 걸 해야 되는데, 저 영상을 저 사람 저기 취업한 날부터 지금까지 다 있을지도 의문이고 다 돌려보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. 저 어느 시간은 저렇게 빼가는 줄 알고 그거를 어떤 시간만 특정해서 볼 수도 없고, 그러니까 정확한 피해액을 알 수도 없고, 그러다 보니 본인이 일단 피해는 엄청나게 큰 것 같은데 저걸 어떻게 하느냐 때문에 이제 소가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. 양 변호사님, 마지막으로 이 사장님 이거 어떻게든 이 직원 처벌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? 좀 궁금한 거 좀 풀어주세요. 이분이 이제 상의를 다른 변호사님을 찾아서 상담을 하셨는데 벌금형 정도가 가능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으시고 형사처벌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계신가 봐요. 근데 벌금형도 형사처벌은 맞거든요. 무조건 다 징역형만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. 그리고 형사재판을 하게 되면 형사재판 과정에 별도로 민사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피해자 배상명령 제도라는 게 있어요. 그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손실을 어느 정도 배상해 줄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고, 그걸 하기 위해서는 물론 사장도 준비해야 될 것들은 좀 있습니다. 현금이지만 현금 영수증 발행을 했다거나 아니면 신용카드 영수증 같은 걸 발행을 해서 그게 차이가 나는 부분들을 조금은 좀 고생을 하시더라도 몇 달치라도 좀 모으셔야 돼요. 네. 그래서 받으셔서, 그래야 이제 직원도 나 벌금만 내고 끝내 이런 어떤 배째라는 식이 아니라 사장님께도 정당하게 어느 정도 배상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야죠. 아유, 알겠습니다. 자, 이 사건에서 가장 안타까웠던 건 나도 직원에게 당했다라는 저 사연에 달린 수많은 사장님들의 댓글이었다고 합니다. 부디 이제 정직하게 일하는 직원들과 업주들의 불신을 키우는 이런 사건만큼은 소개하는 날이 오지 않길 바라면서